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7일 토요일 아침 8시 45분입니다. 어젯밤에 피곤해서 좀 빨리 잤더니 오늘 아침에 또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일어난 김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어,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좀 대체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살펴볼 건데 어젯밤에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특별히 단일 악재가 있어서 하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조금씩 미쳤겠죠. 그냥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억나는 악재는 뭐가 있습니까? 복합적으로 영향 미쳤다고 하는데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결과. 며칠 전이었잖아요. 목요일 날 밤이었나? 그렇죠. 수요일 날 밤이었나? FOMC 회의에 대한 결과 반영. 또 그리고 뭐예요? 어제 22 통화정책회의 있었죠. 22 통화정책회의 결과 반영. 둘 다 매파적이었죠. 굉장히 매파적이었다는 거. 또 그리고 경제 지표들에 대한 결과 반영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제 나왔던 건가요? 어제나 이틀 전이라 해야 되나? 미국 소매 판매 지표 나왔는데 굉장히 쇼킹했던 거. 또 그리고 어젯밤에 영국 리테일 세일즈 나왔는데 충격적이었던 거. 여전히 높은 어젯밤에 발표된 유로존 CMI 이런 것들 그 유로존 CPI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경제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러니까 이제 그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도 이제 막연하지만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경우는 좀 막연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좀 맞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게 대놓고 경기 침체 우려라고 하기에는 미국 고용 지표 이런 게 좀 좋은 편이고 그렇다고 경기 침체 아니라 하기는 다른 경제 지표들이 좀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아직 경기 침체 가능성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막연한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좀 구체화되려면은 뭔가 뭐 큰 기업이 뭐 하나 망한다거나 뭐 디폴트가 난다거나 뭐 영국 정부 뭐 이런 데서 뭐 문제가 터진다거나 뭐 그쯤 되는 좀 스케일이 큰 글로벌 스케일로 뭐 문제가 나야지 이게 좀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일단 막연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어젯밤에 하락 마감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지표 이야기를 좀 하긴 할 건데 보시면 이렇다는 거죠. 어제 제가 저녁 영상 녹화하고 있을 때 나온 영국 소매 판매 지표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 볼 수 있고 뭐 PMI들 여러 가지 쭉 발표됐는데 유로존에서 예상치에 뭐 미흡한 것도 있고 예상치보다 높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전반적으로 PMI들이 다 50 아래에 있다는 거. 50 아래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예상치보다 좋으면 뭐예요? 50 아래에 있는데 50 아래는 뭐 수축, 뭐 침체 이런 걸 의미하는 거니까 안 좋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좋은 건 미국 고용지표 하나 좋죠, 그죠?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그런 것들도 어제 보면은 굉장히 좋았었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상합니다, 그죠? 미국 고용 시장만 뜨겁고 다른 데는 다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이 뭔가 대놓고 침체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좀 뭐하고, 이 뭔가 딱 도장 찍고 싶은데 도장을 찍지 못하겠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어, 다시 하던 거로 돌아와서 CPI 어제 유로존 CPI가 나왔는데 이렇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대부분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도 보이긴 보입니다. 뭐 코어 CPI, MOM 증가율이 0.6에서 0으로 많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보면 예상치에 부합하는 물가 지표나 뭐 이런 증가율이 0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인플레 피크 가능성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어젯밤에 나왔던 이런 지표들이 시장 심리에 좋게 영향을 미치긴 어려웠겠죠. 아무래도 예상치 부합. 아이고 여전히 인플레가 심각하네 이런 거를 이야기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요. 매파적인 이야기 22에서 했으니까 쫄아 있는데 CPI가 나왔는데 예상치 부합해 버리니까 더욱더 쫄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뭐 하락 마감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다음 주 그죠? 다음 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뭐 이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 계급장 떼고 이제 붙는 거죠. 이제 옵션 만기, 뭐그 선물 옵션 만기, 미국 선물 옵션 만기라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이벤트 때문에 약간 뭐 증시가 변동성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었다면은 이제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그 영향에서 자유로워지니까 만기 이런 이벤트 없으니까 보호막 떼고 이제 완전 계급장 떼고 이제 진정한 실력으로 붙는 게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뭐 특별한 이벤트 없고 더군다나 연말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될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근데 이 다음 주 해야 될 일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죠. FOMC 회의 뭐 하여튼 지난주 어,
그 지난주라 해야 되나 이번 주라 해야 되나 FOMC 22 네, 그 FOMC 회의 결과 뭐 22 통화정책 회의 결과 이런 것들 이제 해석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반영시키는 본격적으로 반영시키는 게 다음 주일 거라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벤트 없이 그렇게 지나가고 금요일 날에 미국 물가지표 코어 PCE 프라이스 인덱스 요게 발표되는 게 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들 한번 쭉 해봤고요. 어젯밤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증시 마감을 좀 살펴볼 건데 이렇게 좀 일단은 좀 독일 좀 먼저 볼게요. 어제 못 봤더라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장대 양봉을 다 훼손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완전히 이 양봉을 훼손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많이 훼손이 되긴 됐죠. 그래서 지금 이건 완전히 아래쪽으로 이제 전환된 겁니다. 그죠? 예, 최소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줘도 이 라인을 깨서는 안 됐었는데 여기 이 11월 10일 날 CPI 7.7 나왔던 역사적인 날 그날의 종가를 이제 완벽히 붕괴시킴으로 인해서 이미 12월 15일 날 요 날 이미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됐죠.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였는데 단기적으로도 이제 하락 추세가 전환됐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일단 하락 추세인 건 맞긴 맞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방향성 아래쪽으로 틀었고 잘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제 그 12월 15일 날, 16일 날 어제까지 해서 이렇게 좀 2, 3거래일 동안 좀 빠진 게 이 급락을 좀 한 측면이 있어가지고요. 또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이지 않습니까? 너무 한 번에 붕괴시킨 측면은 좀 있다. 이런 걸 좀 감안을 해보면은 또 그리고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악재는 없잖아요. 그죠? 눈에 띄는 충격적인 악재는 없고 어떤 만성적인 악재들만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뭐 FOMC 결과 소화, 20일 통화정책의 결과 소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충격적인 악재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단 그 당장 뭐 이미 좀 빠진 것도 있고 해서 뭐 당장 뭐 계속해서 뭐 급락을 이어가기보다는 이 주변에서 이런 라인도 뭐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성은 아래로 꺾였으니까 아래로 보시면 되고 시원하게 빠지기보다는 좀 천천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빠지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이 정도를 일단 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장 강하던 독일 증시조차도 이제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꺾였으니까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시면 되겠고요. 어젯밤 이제 미국 증시 볼 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지지선 다 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아래쪽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세계 증시가 뭐 거의 다 꺾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 중국 정도가 지금 좀 강하긴 강한데요. 중국도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꺾였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꺾였고 뭐 계속 하락세 진행 중이니까 일단 이제 어젯밤부로 해서 이제 전 세계 증시는 다 같이 이제 하락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 달 동안 그 반등하다가 멈춰 있어서 애매했잖아요. 일단 증시는 방향성을 어젯밤부로 다 일단 아래로 꺾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아래로 꺾었습니다. 처음으로 꺾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고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처음으로 꺾은 거죠. 처음으로 꺾은 거기 때문에 언제나 이 시작은 좀 미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악재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시작은 미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조심하긴 해야 될 거다. 뭐 급반등도 올라올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된다. 아직은 그죠? 아직은 시작이니까 이 매도세가 아직은 그죠? 뭐 아직까지 뭐 그렇게 뭐 믿음직스럽지는 않다. 요 정도 이야기. 근데 일단 방향을 꺾긴 꺾었다. 이제부터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안 좋게 봐도 되겠다.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긴 날이고요. 하나하나 좀 기술적인 이야기 살펴보자면은 나스닥 그 S&P인데요. 3,900 붕괴됐죠, 그죠? 아래쪽으로 보면 됩니다. 의미 있는 매도세 나왔으니까 아래쪽으로 보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제 지난 2거래일 연속으로 막 급락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물론 이게 엄밀히 따지면 급락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으로 붕괴된 거잖아요. 처음으로 붕괴된 거기 때문에 그만큼 반발 정도는 그 어느 정도의 반등 뭐 이런 거는 좀 예상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천히 반등시 매도 전략. 지금 당장 시장이 막 대폭락을 하고 변동성을 확대시키기는 아직은 그죠? 아직은 빅스가 추세 전환되고 이런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붕괴됐어요. 중요한 라인 깼죠. 3,900 깨면서 이제 완전히 아래로 방향성 틀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그래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히 레벨 다운 했죠. 그죠? 대충 봐줘서 박스권 하단이 요 자리였는데 11,530 이 정도 자리였는데
이제 뭐 지금 종가가 11,340 뭐 이러니까 완전히 레벨 다운 된 거죠. 이제 완전히 아래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그 뭐 나스닥이나 S&P나 사실 그 지수나 이런 걸로만 보면은 아래쪽으로 사실 지지력이 별로 없는 구간이긴 합니다. 별로 지지력이 없는 구간이라 가지고 이제 뭐 사실 뭐 급락도 가능하긴 가능한데요. 아직 뭐 변동성 지수나 이런 친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3,900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중요한 자리를 처음으로 깬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은 가지시고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를 갖고 천천히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어떤 신호가 나온 거죠. 어제 신호등에 이제 무슨 불이 딱 들어온 거죠. 예. 어제 신호등이 뭐 빨간불에 초록불로 바뀌었다든가 이런 신호가 나타난 거지. 이제 신호가 딱 바뀌었으면은 이제 우리가 길 건널 때 횡단보도에서 후다다닥 뛰어가야 돼요. 신호가 땡 바뀌자마자 후다다닥 옆도 안 보고 뛰어가야 돼요. 그건 아니죠. 신호가 딱 바뀌었으면 이제 좌우에 차가 오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횡단보도로 들어가 천천히 걸어 건너면 천천히 건너가면 되는 거죠. 신호 바뀌었다고 땡 하고 전력 질주로 뛰어가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를 받고 참 이게 지금 이제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이 선물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보여드려 갖고 이게 이제 좀 잘 안 보이는 점들도 있긴 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현물 지수도 좀 한번 좀 살짝만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어젯밤 하락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 지수 차트상에서는 좀 큰 의미가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보시면 이 11월 10일 날 CPI가 7.7 나왔을 때 그날 이제 S&P하고 나스닥이 대폭등을 했는데 S&P가 5% 오르고 나스닥이 7% 올랐는데 그날 장대 양봉의 시가를 깼어요, 어제.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긴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알으셔야 되겠어요.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미 보시면 이 자리를 물론 이 전날부터 깨긴 깼지만 확실하게 내려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다?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장대 양봉은 이제 완전히 훼손됐다. 이 장대 양봉은 이제 나가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예, 거의 맛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래쪽에는 이제 갭이 있습니다. 큰 갭이 있어요. S&P고 나스닥이고 여기 큰 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죠? 통상적으로 지지력이 잘 없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감안할 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세차게 빠지면서 중요한 지지선들을 몇 단계를 지금 한 번에 깼단 말이죠. 힘차게 달려왔기 때문에 약간 숨이 찹니다, 아래쪽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감안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빅스 지수 이런 것들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추세 전환 된 게 아니니까 우리 좀 천천히 해보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신호등이 어떤 신호가 바뀐 거다. 신호등 바뀌었다고 후다다다닥 전력 질주로 바로 뛰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를 붕괴시켰어요. 현물 차트 상에서는요. 그게 이제 선물에서는 이제 잘 보이지가 않죠. 선물에는 뭐 갭이나 이런 게 잘 안 보이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데, 현물로 보면 어쨌든 중요한 자리에서 그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는 매도세가 등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까지 좀 한번 볼 건데,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2.5, 22.6 이 자리를 빨리 넘어가야 된다. 근데 계속해서 그 자리예요. 넘어갈 것 같지만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 추세 전환 이런 거 아니다. 아직까지 뭐 어떤 바닥형 뭐 아니면 이 넘어가기 위한 어떤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전환된 게 아닙니다. 얘가 이제 위쪽에 있는 이런 저항들을 전부 다 이제 안착하고 이 신고가 영역으로 가야 이제 얘가 랠리를 하면서 시장이 뭐 폭등을 하든 뭐 연속적인 급락을 하든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아직이요. 한국장을 봐도 그렇고, 한국장 V 코스피도 준비 안 됐잖아요. 풋옵션도 아직 좀 준비 안 됐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직 아직 그렇게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막 시장이 연속적으로 급락을 하고 시원한 시세를 보여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갭 상승한 것 때문에 지금 차트가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 뭐 다른 데서 산정하는 뭐 다른 빅스를 보면 조금 깔끔하긴 하죠. 이런 거 같은 경우 보시면 명백하게 어딘가 저항을 있는데 못 넘어가고 있어요. 추세 전환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 추세 전환이라고 인정하긴 좀 그렇다. 여기는 이런 저항 자리를 완전히 돌파착하고 레벨업을 해야 이제서는 좀 빅스가 달릴 수 있겠군요. 이제서야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겠군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UVXY 봐도 그래요. UVXY 봐도 얘가 최소한 여길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딱 봐도 여기 어딘가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직전 고점도 못 넘어가고 있는데 얘가 당장 달릴 수 없겠죠, 그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참고로 UVXY는 내년부터 이제 세금을 이제
굉장히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품은 이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나, 이거 계속하면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세금 관련된 부분 잘 공부하셔서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어젯밤 이야기들 얼추 다 한 것 같아요. 예. 다른 것들 살펴보자면 뭐 달러 인덱스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되겠죠. 달러 추세 전환 시도 중입니다. 아직 추세 전환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하고요. 굳이 이제 어떤 패턴 같은 걸로 따지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저점 과점이 낮아지는 뭐 이런 거 하락세기형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패턴 분석에 의하면 이렇게 이 위쪽에 있는 저항을 살짝 넘어가면 추세 전환이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 솔직히 이제 저는 이런 건 약간 좀 신뢰도가 좀 낮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어딘가를 돌파한 척 해야, 최소한 어딘가 저항, 중요한 저항들을 돌파한 척 해야 이제 전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보는 달러 인덱스의 추세 전환은 여기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05.6 정도? 105.6 정도를 돌파한 척 해야 이제 그제서야 이제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추세 전환 가능성 뭐 이런 거 정도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쎄요, 뭐 다중바닥형을 만드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하여튼 다중바닥형 그런 가능성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죠. 아직 근거는 없지만 요즘에 어때요? 뭐 FOMC에서 매파적인 이야기했고, 뭐 분위기 이런 거 저런 거 안 좋고, 주식시장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로서 그런 달러 인덱스의 강세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하여튼 추세 전환 가능성 정도, 야 추세 전환 되지 않겠어, 위쪽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지 않겠어 라는 생각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아직 근데 추세 전환 된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들을 좀 잘 해보세요. 이게 지금 이 미국과 유럽의 이 통화 정책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매파적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러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약간 아리까리한 시기죠, 그죠? 미국이 더 센가, 유럽이 더 센가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이 분명 더 세지만, 앞으로 이제 유럽도 만만치 않게 좀 매파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고민해보자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달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이제 얘가 추세 전환돼서 위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이 이번에 잘해야 된다고요. 그죠? 이번에 잘 봐야 돼요. 어디까지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 될지 아니면 초대박을 먹을 수 있을지 그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번에 잘 봐야 되긴 잘 봐야 됩니다. 어쨌든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만 좀 높아지는 때지, 아직 추세 전환 된 건 아니죠. 어제 같은 경우도 달러가 오른 거는 제 생각에는 안전자산 선호 그런 의미 때문에 오른 것 같습니다. 뭐 긴축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올랐다기보다는요, 제 생각엔 증시 막 급락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올랐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도 일부 뭐 반영이 됐겠죠, 그죠? 달러 인덱스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애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저점 자리가 지지선이고 위쪽에 어딘가가 저항이 있겠죠, 그죠?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뭐 그런 모습. 전 개인적으로 일단 아래쪽으로 좀 가긴 갈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이게 아래쪽으로 갈 것 같긴 한데, 뭐 아래를 깨야 이제 아래로 가는 거고, 위를 돌파한 척 해야 위로 가는 건데, 아직은 일단 시장, 아직 이 금리 자체는 옆으로 그냥 벨벨 기어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야기들 쫙 했고요. 애플 잘 보자라는 말씀드렸죠. 애플 중요한 지지선에 지금 탁 걸쳐 있습니다. 전저점 자리 중요한 지지선이죠. 그러니까 애플도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 말 이 모양이란 이야기는 중요한 지지선 부근이다. 중요한 지지선이면 뭐예요? 반등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고요. 지난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내다 꽂았잖아요. 그 내다 꽂아서 중요한 지지선까지 왔으니까 한 번쯤 꿈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 해보자. 물론 뭐 이런 상황에서 언더슈팅 걸려서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일단 지지선이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생각해봐야 된다.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하락은 뭐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아래쪽으로 방향이 꺾이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신호등 바뀌었다고 횡단보도를 전력 질주로 뛰어가지는 않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얼추 다 본 것 같고요. 뭐 그래서 뭐 국제유가 하락 마감했고, 구리 뭐 이런 거 하락 마감했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죠, 그죠? 한국 증시 일단은 월요일날 그런 분위기가 좀 안 좋겠네요, 그죠? 월요일날 분위기 좀 안 좋을 거고, 삼성전자 또 그럼 6만 원 뭐 이런 거 테스트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 저도 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선물 300짜리까지 일단 목표치가 일단 열리긴 열려버렸어요. 그죠? 그 제가 지난번에 304까지 목표치 열렸다 했는데 304를 한 번에 붕괴시키면서 301까지 내려왔었고요. 이제 뭐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목표치는 일단 300까지 열린 겁니다. 300이란 중요한 자리 이런 것들. 아래쪽으로 간다면 300짜리 테스트 할 거고요. 뭐 위쪽으로 간다면 뭐 지금 306 정도가 어떤 저항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건 그겁니다. 이제 풋옵션들하고 변동성 지수들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 코스피가 급락할 수 있나 없나, 추세적으로 급락을 할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등이 올라온다면 이제 한 숟가락씩 뭔가 하시고, 계속 그냥 빠져버리면 계속 힘없이 줄줄줄 흘러내리면은 그냥 이제 잘 구경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이죠. 그죠? 풋옵션들이 여기서 박스권 상단 자리 지금 저항 테스트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여기서 내일 양봉 쭉 만들어내면서 저항 소화하는지 이런 것들, 변동성 지수들이 여기서 지금 이제 빌빌빌빌 거리고 있는데 조금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 여부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이제 잘 대응해야 되겠죠. 풋옵션들이 내일 다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저항 소화하는 모습 보이고, 변동성 지수가 막 18.5 이런 데 부근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 연속적인 급락이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또 거기에 맞춰 준비하면 되고, 내일도 풋옵션들이 비리비리 한다.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날 개파락 출발했는데 개파락 출발해서 풋옵션이 갭상승으로 떴는데 또 음봉으로 밀린다. 풋옵션이. 그러면 또 이제 또 비리비리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뭐 그런 식으로 천천히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 세계 증시 이제서야 방향을 이제 꺾었습니다. 그죠? 근데 꺾었다고 반드시 지금 내일부터 당장 폭락하라 그런 법은 없죠. 뭐든지 준비가 좀 필요한 그런 게 있습니다. 아직 준비는 좀 안 됐으니까요. 우리 천천히 그런 준비 과정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